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언은 전 동아일보 기자, 해직 기자이신 100년 적폐 동아일보 거짓과 배신 청산하자! 청산하자! 친일부역 독재 찬양 동아일보 사죄하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아투이가 지난 45년 동안 동아로부터 대거 해고당한 지 45년 동안을 투쟁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해고의 부당성과 진실 날조 이런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해 왔고, 동아일보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 당시의 진화위에 동아투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국가와 동아일보가 해야 된다, 이런 진화위의 결정을 뒤집는 행정소송을 요구했습니다. 2014년 15년에 걸쳐서 동아일보가 낸 그 행정소송을 양승태 대법원이 진화위 결정을 뒤집는 그 판결을 했습니다. 이미 1974년 5년에 걸쳐서 있었던 동아의 자유언론 실천운동은 전 세계 양심이 한국 국민의 민주화에 부응한 동아일보의 당시 동아 자유언론 운동을 하는 기자들의 그 역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속된 그 역사를 동아일보는 뒤집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그 동아일보의 행정소송에게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신영철 대법관이나 민일영 대법관, 이런 사람들은 2014년에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의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전 대법원장 이용은 씨 밑에서 대법관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2014년에 이용은 씨가 김성수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는 동아일보에 대한 승소로 박정희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쪽으로 판결을 했어요. 저는 이 거대한 검찰과 언론과 이 박근혜 정권의 야합, 권언, 그리고 박근혜 정권 이 야합에 의한 역사 왜곡, 다시 말해서 박근혜의 독재의 가장 큰 치욕이라 할 수 있는 동아 언론인에 대한 대량 해직, 그리고 자유언론 운동을 박정희 정권과 함께 야합해서 퇴출시키고 짓밟았다는 그것을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 그리고 동아일보가 야합해서 뒤집은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도 동아는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의혹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의 이 동아일보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고 검찰 조사로 밝혀져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저는 오늘 현재 진행형 동아일보의 역사 왜곡,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100년하고 일주일 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67년 11월 동아일보에 입사했습니다. 벌써 53년 전 일인데 75년 3월 17일 날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하던 동아일보 기자들, 동아방송 PD, 아나운서, 기술인들, 지금 저 보이는
일민미술관이라는 데서 쫓겨난 지가 딱 45년이 됐습니다. 동아일보는 다니다가 군대 가는 바람에 제대로 다닌 것은 6년도 안 됩니다. 그보다 무려 8배나 되는 세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동아일보의 앞에 다시 온 것은 지금 동아일보가 자랑스럽다거나 백사를 축하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동아일보, 그 당시에는 뭐 요즘은 조중동이라고 해서 꼴찌에 붙어 있지만 신문의 질이나 영향력이나 광고 수입, 판매 수입 모든 점에서 저 대각선 쪽에 있는 조선이라는 신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자랑스러운 매체였습니다. 사주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실질적 사주인 김상만 사장, 자유언론 실천운동하던 언론인들, 박정희 정권이 동원한 폭력배 200명 힘입어서 1975년 3월 17일 새벽에 바로 저 건물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날 결성한 것이 바로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약칭 동아투입니다. 112명이 쫓겨났는데 지난 45년 동안 30분이 넘는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80여 명이 동아투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동아일보 백사를 축하할 손가락, 조선일보는 원래 친일 신문이었습니다. 조일 동아주의, 다시 말하면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되자라고 주장하던 대정 친목회 대표 예정석이라는 자를 앞세워서 조선 총독부의 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그래도 당시에 인천 김성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국민주를 모아서 탄생했기 때문에 조선일보와는 그 태어난 경위가 매우 달랐지만 역시 일제시절에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을 칭송하고 대동아 성전에 젊은이들이 나가라고 선동하고 역시 추악이 짝이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초반 부산 정치파동 시기에 사주인 김성수라는 사람이 부통령으로서 이승만 정권과 맞서는 행태를 보인 이후에는 야당지로 변신했습니다. 그런 짧은 시기 빼고 동아일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1974년 10월 24일 날 기자 100여 명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박정희 독재를 비판하고 온갖 압박을 무릅쓰고 기사 내고 동아방송의 동지들이 같은 행동을 한 그 시기, 그것이 동아일보 백살에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사사, 자기 역사에는 마치 사주가 간부들과 함께 그것을 적극 이끌었고 주도했다는 식으로 써 있다고 합니다. 파렴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제라도 지난 100년 동안 친일, 친독재, 친재벌, 반민족, 반통일로 일관한 역사를 즉각 사죄하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동아일보 폐간 운동 벌리기 전에 자진해서 목숨이라도 보존하려면 과거를 반성하기 바랍니다. 저희 동아투이는 앞으로 저희 조직이 지속되는 한 동아일보를 주인들인 국민의 손으로
되돌려 놓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동아투이 원래 총회에서 저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와 총무를 맡고 있는 문영희 선생은 이제 임기를 마치고 다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가 여러 가지 능력이 모자랐지만 동아투이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계 동지들 또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준 덕분에 이나마 동아투이로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동아일보하고 채널A의 왜곡, 거짓, 배신, 피해자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노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취재 거부를 통해서 왜곡, 잘못된 보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민주노총을 왜곡, 편파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민주노총이 뭔가 범죄자인 양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방송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범죄자고 온갖 불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재벌을 끊임없이 살찌우고 이 재벌의 잘못된 것을 문제 제기하고 싸우는 민주노총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결국 더 재벌을 돈 벌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 코로나 위기를 증폭시키고 여전히 이것을 기회로 하여 가장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에게 어떻게 하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이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면서 여전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경총이나 정경련 등의 요구를 받아서 시운해고하고 탄력근로 하고 이런 잘못된 것을 보도하게 하는 이 동아일보와 채널A는 그야말로 없어져야 될 언론입니다. 민주노총은 사실 그동안 가장 피해자이면서도 제대로 저희 역할을 못했던 것은 너무나 싸워야 될 주제와 의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노총은 이제 대변인실을 통해서 그리고 각 산별연맹과 함께 지금까지 왜곡 편파 보도도 그냥 눈 감아줬던 걸 이제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사학계획을 통해서 잘못된 건 언론 중재에 가고 손배, 가압류 지금까지 저희가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 손배도 저희가 청구해서 다시는 이런 왜곡 보도가 될 수 있지 않도록 법적으로도 저희가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 절도운동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전 국민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에서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이 잘못된 방송을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댓글에 제일 많이 실리는 게 뭡니까? 동아일보 기사에 거짓과 배신의 100년 볼만큼 봤다. 더 이상 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동아일보, 채널A, TV조선, 조중동이 더 이상 기사와 방송이 국민들로 하여금 보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데 맨 앞에서 민주노총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자기 계획 밝히면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른바 베토벤 바이러스라든지 모차르트 바이러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동아일보 바이러스, 조선일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름없는 악성 바이러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끊임없이 변신한다는 것이고 숙주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신해 왔는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는 일제에 부역하고 독재 정권은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한마디 사과도 없이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신하는 것이고 이 숙주는 누구이겠습니까? 진짜 언론과 가짜 언론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언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숙주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민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에 보여준 시민의식은 세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동아조선의 정책을 바로 보고 이 언론을 바로잡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바이러스는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은 지방질이랍니다. 지방질은 비누에 약하다고 해요.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질을 비누가 없애버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조선 동아의 정책을 바로 보고 이 신문을 퇴출시킬 날이 머지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십시다. 직과 감사합니다. 배신의 100년 친일 반민족 동아일보 폐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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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연말에 몇몇 사람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올해가 조선 동아 100년이라는데 우리 시민으로서 할 것이 없는가? 최소한의 마중물이라도 되자 해서 1월 1일부터 설 연휴 4일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99일, 내일이 100일입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5시간씩 그리고 3월 초부터는 노숙 농성을 진행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몇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네요. 80연세의 고령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이필립 선생님, 그리고 사실은 이와 잇몸이 아프시면서도 참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면서 계속 함께 해오신 장지만 선생님, 충남 아산에서 다녀가시는 이두구 선생님, 70세가 넘는 고령인데도 꾸준한 활동을 하시는 인천 참언론 시민연합의 염성태 대표님과 회원분들, 그리고 참교육을 위해 30년 넘게 싸워오시면서 엄청 바쁘신데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송한홍 선생님, 함께 박수 쳐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100일을 맞아서 짧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괴물집단 채널A, TV조선이 소속된 방통위원회 재승인 심사 거부를 위한 농성을 과천 청사 앞에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셔서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끝장낼 수 있도록, 정말 끝장낼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어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동아나 고소 조선이 배경에 대해서 아직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하게 사회 해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게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회자가 저한테 얘기를 원한 것 바로 채널A 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기자가 특정한 정치적 세력들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재소자인 사람을 불러서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협박하고 검찰과 힘을 합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듯이 협박을 해서 결국 특정 세력에게 불리한 정보를 달라고 했고, 만약 없으면 만들어서 달라고 했다라는 일이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채널A 기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혹은 채널A 기자 문제가 아니라 채널A의 간부들까지도 연루되어 있고 심지어는 사장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사입니까? 이 어르신들이 45년 동안 인고의 희생을 하면서 어떻게든 잘 되길 바랐던 언론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망가진 언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언론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제재를 받아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채널A 기자가 한 행위가, 그리고 그 채널A 기자가 얘기한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검사가 한 행위들은 결국 불법인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협박죄로 이 사안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론의 행태일 수 있는가라,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만천에 알리고, 그리고 사실 채널A 기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망가지면서 어디선가 또 다른 저널리즘의 윤리를 위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온전하게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경고를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혹시 언론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채널A, 동아일보가 대주인 채널A의 기자와 그 채널A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모두가 다 알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하도록 사죄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든지 뭔가 둘 중에 결정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저희가 소속된 민원연, 그리고 동투 조투 어르신들, 그리고 언론노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운동을 해나갈 겁니다. 시민들께서도 이 진실을 깨닫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